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시행령이 발표됐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우리가 연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1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는 4단계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5단계를 얘기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한 연금자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종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4단계까지 연금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5단계부터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점점 늘어나는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연금 준비를 이제 하게 된 게 필수입니다. 필수다 보니까 3층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층 연금, 기초연금 0단계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6단계, 총 6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6단계의 연금 구조를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5층에 해당되는 추가 소득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단계인 뭐 기초연금과 1단계인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해서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다 해도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신 그런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5단계 추가 소득에 이제 보시면 세 가지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지급식 소득이 이제 발생하는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또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또 임대소득이라는 매월 또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임대소득을 준비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하시면 추가 근로, 계속적인 근로소득을 통해서 또 수입을 또 창출해내는 이 방법을 더 추가하시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얘기 드릴 부분은 월 지급식 소득을 개인적으로 또 만드는 그 방법이 이제 있는데 이 방법을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풀어준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은퇴를 하기까지는 이제 수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중도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또 자녀 결혼자금, 또 이제 암 등 치료비,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벌고 있는데 가족 중에 누가 하나 크게 아프면 거기에 치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치료비 쪽으로 또 돈이 많이 빠지게 돼서 내가 목표로 하는 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 치매 등 간병비, 이런 부분이 수많은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노출된 위험을 다 극복하고 나서야 맞이하는 게 은퇴라는 이 꼬리 목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은퇴까지 사실은 이제 잘 가기 위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 종신보험을 그 대안으로 많이 준비를 하세요. 종신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종신보험을 살아서 받는 방법 중에는 크게 또 4가지 정도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거죠. 종신보험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의해서 쌓이는 적립금, 그래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는데 이게 또 단점은 대출이다 보니까 또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약관 대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요, 요거를 또 연금으로 전환해서 또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통상 종신보험이 적립금이 쌓여가는 게 아무래도 보장성 보험이다 보니까 내가 낸 돈보다는 적게 쌓이는 경우가 좀 많고, 또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연금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연금 전환하시게 되면은 사망 보장이 없어지는 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타실 때 이 부분은 이자소득세로서 또 세금이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더 중도인출이에요. 내가 그때까지 낸 돈에서 쌓여있는 돈 중에서 일부 금액을 찾아서 쓰시는, 또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은 또 기간이라든가 금액, 또 상품에 대해서는 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은 중도인출이 또 안 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4번째로 또 많이 활용하시는 게 사망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을 담보로 미리 이제 생활비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간이라든가 금액, 또 상품에는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이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시게 되면은 또 활용할 수가 없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이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연금 전환한다는 것도 이제 결국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이 크지가 않고 이자 소득세 같은 거기도 세금에도 노출되는데
이제 이번에 뭐 지금 설명해 주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령 이 제도에 의해서는 사망보험금 1억이면 1억에서 연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연금액도 크고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 시행 중인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을 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가입되어 있지만 이거를 또 마땅히 활용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조금 이제 준비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21일 올해 3월 21일 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0년 이상이라는 또 이 문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만 맞으면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는 월 190만 원 이하.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저축성으로 바꾸거나 했을 때는 사실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된다든가 또 이런 불이익이 또 발생해서 또 이제 안 되는 상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보험금 개정안에는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기간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합리화해서 여기에 또 추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에는 변경정 보험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망보험을 가지고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타가실 수가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10년 지나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건을 갖춘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건을 보면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조건으로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일 것, 이거예요. 그리고 월 적립식 종신보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시납으로 가입했던 이런 것들은 또 되지 않고 또 보험료 납입이 이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납 이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셨으면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활비라든가 연금을 대체하는 이 컨셉이다 보니까 65세 이후로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이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사망 시는 뭐 본인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 수익자 동일인 조건은 이제 해당되지 않고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이 사망보험금을 이제 유동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정 이유를 보시면 뭐 노후연금 수령에 대한 지원 강화로 되어 있고, 적용 시기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서 연금 수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획재정부와 발을 맞춰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보면은 같은 날입니다. 3월 12일자 발표 자료를 보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존소득으로 유동화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소득을 지원합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보시면 내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연금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생활비로 이제 돈으로 받는 거고요. 서비스형으로 보면은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해서 간병, 재활, 건강관리, 다음에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이런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따 이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별도 이익 없이 제휴비용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 편익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제휴비용 또는 이제 지불된다는 얘기예요. 사망보험금에서.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 고객이 뭐 예를 들면 가입자죠. 가입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추가 비용 없이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이다. 그럼 여기서 한 6천만 원은 이 서비스형으로 나는 지불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6천만 원 지불하고 4천만 원은 내 사망보험금으로 또 적립해두고 그래서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뭐 예를 들면 간병이라든가 재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형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뭐 하소연 한 번씩 할 때는 뭐 야, 이거 뭐 내가 죽어야만이 좋은 건데 뭐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정말 보완이 많이 되는 그런 제도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를 발표자를 한번 이제 보면은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서 다수 고령층의 주유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을 수 있고 현재 우리 한국의 자산 구조상 그래서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동을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하여서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조건이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화 대상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 일단은 정부 발표 내용을 봤을 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서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상품이 이제 언제 출시했는지를 좀 보면 1990년대 중반에서 한 2010년 초반 정도까지 가입된 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이제 좀 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때 좀 많이 판매됐던 상품이어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간이 또 10년 이상 그리고 5년 납 이상 된 납입 완료된 계약이 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좀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아무래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이제 내가 연금으로 타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험계약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시점에 예를 들면 보험계약 대출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 상환을 해서 그래서 대출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유동화를 신청하시면 또 이제 가능하고요.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일단 없어야 하고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당연히 계약자의 소득 요건 보지 않고요. 재산 요건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사망보험금만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보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례에 대해서 좀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발표 사례 자료집에서 보면 사례를 또 이렇게 좀 봤습니다. 40세에 가입해서 매월 한 15만 원 정도 보험료를 한 20년 동안 총 3,624만 원을 납입을 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20년 70% 유동화를 선택 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121%에서 159%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21%를 선택하냐, 159%를 선택하냐. 그래서 이거는 고객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이제 고객이 입장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선택한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의 70%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잔존 사망 보험금도 수령이 가능하죠. 보시는 표와 같이 예를 들면 65세 계시에 121%를 신청하시게 되면 월 한 18만 원 정도를 매월 수령하시게 되고 만약에 75세나 80세에 신청하시게 되면 148% 해서 이제 월 22만 원, 80세 신청하시게 되면 월 24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70% 유동화 예시인데 이 유동화 비율도 고객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60%, 70%, 90%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30%를 남겨야 또 장례비라든지 또 쓸 수 있다고 판단하면 70%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계약 유동화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일단 20년 납입을 하셨고 이제 사망보험 1억 원일 때 70% 유동화 시로 보면 예정 이율이 예를 들면 약간 7.5% 정도로 이제 좀 보여집니다. 65세, 70세, 75세에 이제 수령하시게 되면 총 수령 금액이 예를 들면 65세 신청하시게 되면 4,370만 원, 75세 신청하시게 되면 5,358만 원을 이제 수령하시게 되고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 동일하게 이거는 100%
바로 이제 지급이 가능한 거죠. 3천만 원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조금 전 사례 1에서 설명한 사례를 그대로 이제 가져왔고요. 근데 그 고객분들이 또 많이 아시는 보험계약 대출하고 좀 비교를 그런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20년 70% 유동화를 선택을 했고 납입한 보험료의 135%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케이스와 보험계약 대출로 매월 20년을 이용하는 사례를 두 가지를 비교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0년 경과 시점, 20년 경과 시점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10년 경과 시점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으로 이제 신청하셨을 때는 잔존 사망보험금은 6,500만 원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20년 시점에서는 3천만 원이 남아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3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신청한 연금액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사망보험 유동화 말고 보험계약 대출로서 내가 생활비를 내가 타가겠다라고 해서 보험계약 대출 방법으로 이제 신청하시게 되면은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타가신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자 비용이 10년 경과 시점에서는 한 1,108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잔존 사망보험금은 한 6,44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인 경과 시점에서는 이자 비용이 4,416만 원 정도로 이제 많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잔존 사망보험금은 697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이자 비용은 이제 올라갑니다. 보험계약 대출 받으면 절대 안 되죠. 이게 뭐 계약 대출이율이 너무 높잖아요. 보험계약 대출도 뭐 단기간에 잠깐 일시적으로 융통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괜찮습니다. 활용하시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금이 또 들어오면 바로 상환하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생활비를 대체하는 걸로 하시기에는 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보다는 효과라든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 유동화 방안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 그래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망보험 유동화 방안에는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당연히 없습니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령 금액에 대한 대출이 아니다 보니까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유동화를 신청하고 나서는 사망보험금이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례에서 보면 1억 원이죠. 그 1억 원에 대해서 다시 뭐 1억 원으로 돌려줘 라고 하는 게 부활이 좀 불가하다. 또 이런 단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보험계약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언제든지 이거 편하게 쉽게 고객에게 뭐 콜센터 요청하면은 바로 지급되는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표는 없지만 뭐 상환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바로 상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당연히 대출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있고 또 상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미상환 시에는 사망보험이 좀 감소가 되는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나한테 적정하게 맞는 또 방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현금형으로 받는 생활비 지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사례는 서비스형의 예시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형도 보면은 또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서비스형, 요양시설 특화형, 건강관리 특화형.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통합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제휴 맺고 있는 그 서비스 중에서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요양시설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서 입소 비용이라든가 그런 일부를 이제 충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A 보험사하고 제휴된 B 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이제 계약자죠. Y씨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해서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로 충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추가적인 생활비, 예를 들면 뭐 매월 지급해야 되는 그 요금 부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용신보험 가지고서 이제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증금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어서 편안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요양시설 특화형이 있고 세 번째 건강관리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주요 질병,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이라든가 뇌출혈, 심근경색 등 뭐 이런 주요 질병에 이제 걸렸을 때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간호사를 배정을 받거나 투약 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 관리를 이제 받는 그 비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심보험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망보험금을 유동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가 법령으로 또 만들어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또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은 다른 뭐 연금 전환이라든가 연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비해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뭐 지역가입자에 들어가셔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보실 장표는 건강보험료 관련된 장표를 참고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셨을 때 예를 들면 소득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재산과 소득 가지고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재산에도 사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포함되지 않고 또 이제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건보료에도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발표했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이 될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층 구조로 연금을 준비하는 게 누구나 다 이제 뭐 원하고 필요한 건데 이제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유지 중인 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이제 유동화, 내 연금에 보탬이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젊은 분들도 이제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보장하고 향후에 이제 내 연금 자산이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아마 이제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노후 준비도 종신보험을 통해서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김정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